뭐 항상 개혁신당은 맞는 말만 하기 때문에 제대로 논의만 하면은 항상 저희 대안으로 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과 함께하는 유튜브 품위지켜입니다. 이 날씨가 참 뜨거운데 정치 이슈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두 개의 이슈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죠. 네,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 이진숙 탄핵 소추안과 25만 원법으로 알려진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표결 시작 직후 퇴장을 해서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7명 중 이준석 의원만이 지원금법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진숙 탄핵안에 대해서는 이 재석 188명 중에 186명 찬성, 1명 반대, 1명 무효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이 탄핵 소추의 특성상 누가 반대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허은하 대표가 공식적으로 쳇바퀴 도는 듯한 탄핵, 거부권, 또 탄핵 식으로 진행되는 걸 저희는 거부한다 라고 밝힌 바가 있고, 이준석 의원도 방송에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방적 탄핵을 하는 건 조심스럽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정황을 보면은 반대 또는 무효 한 표 중에 이준석 의원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그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는 지금은 한투증권이죠. 예전 그 동원증권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저게 뭐 말이 쉽지 참 껄끄러운 일인데 서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은 평소에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그 박문진 인사 교체에만 쓰일 그 원포인트 릴리프 투수라면서 임명에 반대를 해왔지만 끝내 탄핵에는 찬성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야권 지지자들은 개혁신당이 역시 국힘 이중대다 라면서 이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이제 반대한다 말만 하고 왜 결정적인 탄핵에는 찬성하지 않냐는 거죠. 근데 뭐 이진숙 위원장 정말 이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긴 합니다. 왕집에서 법카를 유용했다는 그 의혹을 받는 행위나 5.18이나 세월을 조롱한 이런 이슈들이 참 많은데, 저는 그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 내내 절대 그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줘요. 이런 게 참 부적격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러한 우려를 받으면서 출범한 이진숙 코는 출범한 지 하루 만에 사고를 칩니다. 네, 이준석 위원장은 임명된 당일날 기존 그 방통위의 소집 절차를 깡그리 무시를 하고 같은 날 임명된 김태규 부위원장과 이 단 둘이서 공영방송 사장 임명과 직결되는 KBS 이사 추천안과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임원 임명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네, 그 회의하는 모습이 참 그로테스크하더라고요. 그렇죠. 회의실에 단둘이 앉아가지고 이거 의결을 했다는 게. 5명의 정원인 의결기구에서 야당 추천 인사 두 명 없이 대통령 사람 둘뿐이서 이런 중차대한 일을 처리한 것인데요. 지금 이 사건이 그 탄핵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결국은 이제 걱정하는 게 이렇게 선임된 이 박문진 이사들이 그 MBC 사장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한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사실 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될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2명으로 의결한 게 합법이냐 위법이냐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들도 좀 법리적인 논쟁이 있는 영역이에요. 이 말은 이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이진숙 위원장이나 여당의 태도가 탄핵하려면 한번 해봐라 이런 분위기잖아요. 저는 여권에서 약간 이 탄핵이 오히려 국민들의 탄핵 피로감을 낳을 수도 있다라고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신당이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이중대가 될 필요도 없지만 또 이제 민주당에 맞춰서 민주당 이중대가 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수도 이 탄핵안을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준석 의원은 그 직무수행 1일차 만에 일을 갖고 탄핵 소추를 할 경우에는 이제 헌재에게 그 예방적 탄핵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고, 그러면 각하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안 판단 없이 각하 판결이 빠르게 나버리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권토 중례를 시전하는 이준석 위원장에게 오히려 야권이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는 그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 탄핵 소추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양 수준으로 제가 헌법을 뭐 나름대로 찍먹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은 이준석 위원장이 첫날부터 뭐 너무 큰 사고를 쳤기 때문에 본안까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름 뭐 직무수행의 일환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인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심지어 이준석 장관의 그 불법 행위가 인정이 돼도 그 인용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공직선거법을 위반은 했지만 탄핵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역풍이 부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8월 9일에 있을 그 박문진 이사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에서 네네. 네, 이인 체제의 위법성을 우선 밝혀내는 게 네, 급선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100번 양보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너네도 같이 욕해놓고 이제 이준석과 개혁신당 왜 이 탄핵에 동참 안 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뭐 이렇게 정말 대통령의 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거에 화를 내는 국민들도 많지만 뭐 타협이나 정치적 합의 같은 이런 가치는 다 사라지고 뭐 탄핵, 거부권 이런 핑퐁만 오가는 정치에 실증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굳이 이 탄핵에다가 개혁신당이 작은 힘을 보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렇게 이런 걸 누가 보면은 야, 이게 아주 박쥐 같은 놈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이제 시선을 받기 때문에 저는 제3정당이라는 게 참 힘든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중도적인 국민들한테 점수를 딸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5만 원법으로 유명한 이 민생회복 지원금 법에 이준석 의원이 이제 반대표를 던진 거죠. 네. 국회 그 본회의장에서 그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네, 유일하게 이준석 이름 옆에 그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날 그 이주영 의원은 불출석을 했고 천하람 의원은 미국 연수 중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주영 의원이 왜 불출석했는지는 모르시나요? 네,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찾아보면 나오겠죠. 네. 아무튼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봤을 때 이준석 방통위원장 임명도 부적절하고 네, 또 민생회복지원금 살포도 부적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그 유일한 정당이 개혁신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민생회복지원금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는 국민들을 진짜 힘 빠지게 만드는 얘기입니다. 네, 어제 회사에서 정치 기자를 안 하는데 오랜만에 이 얘기를 사람들이 하면서 이제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의원이 요새 그 1주택 종부세 폐지, 뭐 민주당에서 네, 금투세 유예 같은 얘기를 하면서 뭐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정신을 좀 차렸나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제가 이 또 친민주당 커뮤니티 논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달래기 위한 이런 입법 쇼를 한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지금 이거 현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법안이거든요. 네. 네, 헌법상 그 예상 편성권이 뻔히 정부에게만 있는데, 네네. 네, 정부랑 이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야당 마음대로 나라 돈을 뿌리겠다는 거는 이거 선 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월권행위인데 그렇다고 지금 또 정부를 무시하고 이런 법안을 추진할 만큼 민생지원금이 시급한 상황도 아니거든요. 네네. 네. 팬데믹 같이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역성장하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근데 이거 도대체 왜 한다는 겁니까? 네. 그 가계 직접 지원을 통한 그 소비 진작으로 자영업자 매출을 올려 내수를 살리고 경기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마중물을 준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네요. 네, 이게 법률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 마중물. 네. 어느 부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렇죠. 애매한 단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작년 수출 기업 적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적자였죠. 네네. 원래 이 두 기업이 삼성전자가 매년 그래도 법인세 10조, 네. 하이닉스가 한 5조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여간 이런 적자로 세수도 이렇게 부족한 마당에 또 효과는 애매하고 또 이 고물가 시대에 물가에 부담까지 줄 수 있는 법안을 왜 도입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장 이제 이재명 의원조차 이 정도의 액수는 그 잔잔한 연못에 돌 하나 던진 정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런 정책을 굳이 이 타이밍에 왜 하려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려면 이재명 의원이 씻어야 될 치명적인 이미지 중 하나가 포퓰리스트라는 건데 이런 법안으로 그런 이미지는 더 강화만 될 뿐이죠. 그래서 저는 왠지 이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게 만들고
그러면 또 이제 역시 민생을 돌리지 않는 현 정부 같은 이런 프레임을 공고히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낮은 수예요. 그쵸? 속이 뻔히 보이는 수죠. 오히려 안 줘서 민생을 돌본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이런 이진숙 위원장 탄핵, 민생지원금 25만 원, 다 민주당의 약간 운동권 스타일의 좀 선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투쟁 정치 정도라고 봅니다. 이런 이슈들의 잠식이 되는 동안 정말 사안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불황의 여파에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저소득 가게나 그 소상공인 분들을 정말 지원하고 싶으면 우선 지원 대상을 매우 좁히고 그리고 정부와의 협상에 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또 그게 또 정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대로라면 이제 시중에 풀리는 돈은 많아지는데 한 번에 13조는 풀리는데 정책 효과는 애매해지는 게 눈이 뻔해 보입니다. 뭐 극단적인 예 하나 들어보자면은 뭐 청담동 사람들 뭐 25만 원, 30만 원 받아가지고 전통시장 가겠습니까? 그 원래 가던 오마카세 그 웨이팅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이 오마카세 주인이 전통시장 가서 재료를 사온다는데 이거는 이렇게 굳이 이렇게 쓰리 쿠션 칠 필요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애초에 전통시장을 도와주면 되죠. 뭐 저금리 대출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1%가 이제 반대를 하고 그래요?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저희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러니 이렇게 지금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이제 방통위 이슈도 비슷하죠. 이제 민주당이 정말로 정치와 무관한 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지키고 싶었으면 지난 정권 때 방송법을 잘 처리했으면 될 문제입니다. 그때는 안 그랬죠. 왜냐? 자기들이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저는 이렇게 좀 이준석 의원을 필두로 한 개혁신당이 양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허점들을 지적하면서 좀 극한 대립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끔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탄핵과 거부권이 난무하는 이 정치 실종의 시대에 그 이준석 의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또 해법을 찾으라는 의정 활동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질의 영상이 조회수 250만을 넘어가고 또 필리버스터 연설 영상이 조회수 60만을 넘어가고 있는 걸 보면은 그 개혁신당의 엔진이 이렇게 서서히 달궈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평가돼 있던 그 개혁신당의 가치가 합리적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혁신당의 최대 무기가 실용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념에 복무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마다 아주 유연한 입장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민생지원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아마 행사하겠죠. 민주당이 이걸 물어뜯을 때쯤 개혁신당이 뭐 유튜브든 SNS 이걸 좀 잘 활용하고 아니면 방송이든 좀 새로운 문제 제기나 대안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준석 의원이 그 류병수의 강펀치에 나와가지고 개혁신당은 맞는 말만 하기 때문에 양당이 제대로 논의를 한다면 개혁신당이 대안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거대 양당의 정치인들 여기를 보세요. 여기 정답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당의 정치인들이 개혁신당이 제공하는 답안지를 좀 제발 좀 참고해 주길 바라는 품위 지켜의 김선수 권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